우리가 어려울 때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와준 필리핀의 부흥을 기원합니다. 중국 군사력 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쓸만한 우리 퇴역 함정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에 보급 많이 하라. 잠재적 방위산업 고객 확보, 실전 장비 실험도 대리전 통해 할 수 있고.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한국의 함선이 타국에서 맹활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는 그 임무를 다하고 퇴역한 함선으로 말입니다. 이 함선을 운용한 국가는 지금까지 자신의 앞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한국의 함선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눈먼 상태로 살아왔다고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의 퇴역함이 대체 활약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때는 2019년 필리핀 앞바다를 유유히 지나다니던 중국 군함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필리핀의 앞바다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평소처럼 레이더를 통해 주위를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상대의 레이더에 대항할 만한 변변한 시스템을 갖춘 군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중국 군함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레이더를 조사한 방향에서 이를 감지하고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그쪽은 필리핀 정보에 의하면 해군이 지키는 곳이고 그들은 레이더를 탐지할 만한 시스템이 없기에 이는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알아채고는 필리핀의 앞바다에서 신속히 도망칩니다. 지금까지 중국 해군이 해왔던 대로 하다가는 양국 간의 무력 충돌 등 일이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필리핀 앞바다로서 본인들의 행동에 명분 자체가 없는 불법적인 행동이었죠. 이런 위험한 행동을 중국은 필리핀 군함이 전혀 모른다고 해서 툭하면 은근슬쩍 들어와서 행하곤 한 것입니다. 마치 멀리서 스나이퍼가 총구를 겨눈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스나이퍼를 발견할 수 있는 전력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레이더, 수신 경보 장치를 단 필리핀의 함정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퇴역 함정인 충주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2019년 한국에서 필리핀에게 한국 돈으로 11만 원 정도에 판매한 함선이었습니다. 아무리 퇴역함이라지만 모형 보트도 아니고 상대방의 레이더까지 감지할 수 있는 강력한 함선이 이 가격에 팔려나갔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구축함이나 호위함보다는 작은 초계함이지만 현재 필리핀 군함 중 세 번째로 크며 유일하게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필리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필리핀은 최근까지 육군의 국방 예산을 대부분 쏟아붓고 있었기에 해군과 공군력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실제 필리핀 공군은 최악의 상태에 있으며 해군은 2차 대전 당시 사용하던 군함들도 존재합니다. 중국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몰래 필리핀의 영해를 마음대로 지나다닌 것이었죠. 걸릴 일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예전에 그런데 이제 필리핀은 필리핀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한국에서 구입한 충주함에는 레이더 탐지 능력이 존재하며 76mm 함포 1문 40mm 기관포 2연장 2문이 그대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뢰발사관까지 존재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영해 문제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이런 행동에 불만을 표현했었죠.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과 필리핀이 서로 간의 이해를 두고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초계함을 시작으로 필리핀의 무기 시장에 진입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원래는 충주함이 판매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2014년 필리핀의 해군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충주함 대신 목포함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은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고 필리핀에서 가져간다고 해도 제대로 써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2년 정도 젊은 충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2년 정도라지만 그 차이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리 및 보수를 한다면 충분히 실전용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해군의 입장에서도 이 충주함을 어차피 퇴역시킬 예정이었고 다른 용도로 쓸만한 곳이 딱히 없는 상태였죠. 결정적으로 충주함에 장착할 수 있는 무기들을 한국에서 구매하게 된다면 충주함도 다시 괜찮은 군함으로 거듭날 것이었고 필리핀도 부속 무기들만 구매하고
군함 하나를 저렴한 가격에 얻는 것입니다. 해외 바다에서 한국산 함정이 활약을 한다는 것이 단돈 11만 원에 판매를 해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은 이런 상황이 매우 거슬리겠죠. 중국은 한국이 충주함을 단돈 11만 원에 필리핀에 팔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부터 관계자들이 방한해서 한중 정상회담 취소까지 거론하며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타국인 한국의 무기 수출에 이렇게 강하게 어필한 것을 보면 무척이나 당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 세계 해군력 10위권 안에 들며 광개토대왕급, 충무공급, 세종대왕급 등 해군의 능력을 알기에 충주함 이 초계함일지언정 한국에서 나온 함정이라면 중국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주함은 이들의 생각을 확인시켜주듯이 중국의 레이더 조사를 포착하고 이에 대응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혼비백산하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필리핀이 하지 못했던 심해 잡수함까지 포착하는 쾌거를 올립니다. 필리핀이 그동안 탐지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국가들의 잠수함이나 함선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점점 발각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대해 필리핀 두테르트 대통령은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충주함에서 받은 충격을 생각하며 한국의 현대중공업의 호위함의 건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필리핀 역사상 최초의 신형 호위함 호세 리자람입니다. 호세 리자람은 76mm 함포와 해성 함대함 미사일 4발과 미스트랄 미사일과 MBDA 신바드 미사일 등 함대공 미사일 어뢰발 사관과 어뢰, 30mm 기관포 등으로 무장합니다. 비행갑하는 AW-159 와일드캣 해상 작전 헬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카코로두 중장은 호세 리자람은 수상합 직전 대잠전 대공전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고 있다면서 호세 리자람은 우리의 최신 전투함이자 필리핀 해군이 이런 함정을 보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감격해하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당시 작년 4월에 인도하기로 했으나 코로나라는 사정으로 일달 늦은 5월에 인도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방역물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는데 현대중공업은 인도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떠나면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신고 필리핀으로 출항했었죠. 현대중공업은 한국전쟁 참전국인 필리핀에 보훈하는 의미라며 마스크 2만 개 방역용 소독, 제180통 손소독, 제2000개, 소독용 티슈 300팩 등의 방역물품도 실어보낸 것입니다. 또한 국가 간의 해상전력의 시험장으로 불리는 림팩 훈련에도 이 호세 리자람으로 참가합니다. 호세 리자람을 하와이에서 열리는 림팩에 참가시켜 함정의 체계 시험에 나선 것입니다. 필리핀이 자체 함정으로 림팩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2018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죠. 점점 자신의 해군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며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며 이에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트 필리핀 대통령은 한국이 만든 군함이 넘버원이다. 림팩 훈련에 파견해서 필리핀의 군을 대표하는데 손색이 없었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세를 밀어붙여 필리핀은 이번 2월 10일 두 번째 유도 미사일 호위함인 BRP 안토니오 루나함도 한국에 주문하여 인도받았습니다. 필리핀의 최초의 미사일 호위함입니다. 당시 호세 리자람은 필리핀에서 영접절자를 거지며 반갑게 이를 맞아주었죠. 두 군함의 첫 번째 기동훈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상공에는 필리핀 해군 헬리콥터와 공군의 FA-50 전투기 편대가 환영 비행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두 함선이 타국에서 이렇게 대접받으며 활약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해군에서 퇴역하는 포항급 초계함 수척이 필리핀 해군으로 인도될 예정이며 이로써 필리핀 해군의 방어 능력이 향상되고 필리핀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진행이 가속화되며 주변국 특히 중국의 팽창주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제공하고 남부 해양 경계에 출몰하는 해적과 극단주의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필리핀은 잡수함도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심해에는 국적도 파악 안 되는 많은 잠수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국의 잠수함 도입은 절실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현재 1조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절심함은 한국에게도 기회가 될 듯합니다.
현재 한국의 대유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이 최근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잠수함은 어뢰는 물론 잠대함 미사일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인정했다는 장점도 있죠. 또한 가치 대상에 오른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에 거의 절반인 가격 300억 원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성공한다면 더 많은 한국의 군사 관련 계약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의 해군은 자국의 영해를 지키는 것은 물론 타국과의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고 일격선멸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사정이 다릅니다. 필리핀의 해군 고위 장성은 이 지역의 다른 어떤 나라로부터 어느 정도 존중받을 수 있는 정도와 자신의 이의를 지키기 위해 해군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와 싸워서라도 지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존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는 목표를 가진 것에 안타까움이 느껴지지만 한편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그들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발전에 한국의 해군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예전부터 한국 앞바다에 은근슬쩍 들어오는 중국 어선들이나 중국 해군이나 별반 다르게 없네. 전 세계 앞바다가 다 자기들 것인 줄 아는데. 진짜 존재하면 화가 나는 민족. 중공야욕의 전선인 구단선의 최일선에 있는 필리핀의 9년대화가 기묘한 시점에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군요. 서태평양의 안정화에 절대적인 대한민국의 역량을 더욱 키워가야 합니다. 몰래 숨어서 움직이는 것은 중국과 미국 둘 다 그렇죠. 무튼 필리핀, 한국 둘 다 본때를 보여주는 날이 오기를 바라보네요. 필리핀 해군도 낡은 전함으로 저 정도로 탐지해내는데 천안함은 뭐 했던 거죠? 북한 해군이 중국 해군을 앞선다고 봐야 할까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